네, 김용윤 TV의 김용윤 소장 모셨는데요. 선관위를 계엄군이 들이닥쳤는데 국회보다 먼저 또 국회에 들어간 공수부대 요원들보다 인원수도 많이 더 빨리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렇죠. 10시 28분에 그렇게 국민 담화하시고 하고 2분 뒤에 바로 선관위. 바로 선관위 들어왔다. 국회보다 더 빨리 들어왔다. 그냥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요, 이미. 예, 그 말은 사실 뭐 지금 입 털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세뇌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 입 터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쪽은 발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이제 음모론자로 계속 각인시킨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틀딱. 여기 앞장섰던 게 이준석. 그러니까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하는 사람들 태극기 부대 틀딱. 그런데 우리가 증거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증거를 계속 묵살하는 게 어디냐? 선관위의 다이렉트 누굽니까? 대법관이잖아요. 네. 대법원장이잖아요. 그 전에 대법원장 권순일, 노태악 또 누가 있습니까? 소쿠리 투표함, 노정희까지. 대법관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최종 이제 국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 법원 마지막 그 보루에서 꺾였던 거예요. 항상 꺾였죠. 항상 그 증거가 대통령도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 사전 선거 투표지가 2024년께 안 나왔잖아요. 네. 2020 몇 년도께 나왔죠. 전에 거가 나오고. 투표한 사람이 1800 몇 년도에 생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끼 성인이 있습니까? 끼? 어? 성인이 끼? 끼. 네. 뭐 끼도 있고 뭐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상한 선거인 명부도 나오고 하여튼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상 이게 미국 CIA 보고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집중적으로 볼 만한 나라를 한국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나라가 40개국. 거기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봉인 해제된 보고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는 보여줄 수는 없죠. 왜냐? 이런 또 정치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스카이데일리가 전 스카이데일리 되게 좋아하는 게 네. 스카이데일리는요 이 정치색이 없어요. 그냥 팩트에 대한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도 정말 냉정하게 아유, 다뤘어요. 냉정하게 잘 다뤘지. 네.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경우는 약간 권력의 움직임에 바람에 헷가닥 하잖아요. 근데 스카이데일리는 그런 거 없어요. 5.18도 제대로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데일리 여러분들 스카이데일리 좀 구독해 주시고요. 단독으로 떴는데 긴급했습니다. 이 상황을 쭉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국정원이 작년 7월에 선관위 서버 포렌식 했을 때 우리 그때 네. 비밀번호 1234 기억나시죠? 1, 2, 3, 4, 5. 1234 QWE. 그러니까 여기 자판으로 자판으로 그 위에 1, 2, 3. 요렇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5% 서버를 봤는데도 북한의 해킹과 가능하고 선거 결과 조작 가능하고. 그렇죠. 흔적도 있다 이런데 선관위가 급하게 닫았어요. 네. 5%만 실적 보여주고 그리고 6시 되면 불 다 끄고 일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는데 그때 7월에 선관위 서버 포렌식 하면서 부정선거를 확인했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인했어요. 이때. 네. 작년 7월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긴급 보고를 했어요. 긴급 뒤에 또 이제 쭉쭉쭉 나올 건데 뒤에 거를 읽으면서 같이 네, 하는 게 나을 그러시죠. 것 같아요. 자, 확인했고요. 예. 그다음에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 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처음으로 밝혔다. 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된 전산 조작에 의해 당락이 바뀌는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체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헌정사상 처음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요 뭐 하고 있냐면 그 게시판 우리가 그 맘카페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준석이 말하는 워딩 그거 그대로 적고 있어요. 그 부정론 선거론자들에게 이게 이제 멘탈이 세뇌당해 가지고 국가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뉴스 기사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확인했고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권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그 전에 국가정보원이요. 요 밑에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7월 8일 합동보안 당시에 네.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했다. 기록을 발견했다. 네. 이거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긴급 보고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5% 포렌식 했는데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사실 확인했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 즉각 수사에 못했다. 문재인 정권에서요 국정원 수사 기능을 거의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토탈해서 여기서 결론이 낼 수 있는 것도 온데 조각조각을 내서 일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네. 이 국정원에서 김정은이랑 연결된 뭐 USB 전달한 거 김정은이가 아니죠. 김정숙이죠. 똑같이 생겨가지고 김정숙이가 관봉권 한 거 이것도 수사 못하게 부정선거도 수사 못하게 왜? 문재인 체제가 흔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를 못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사받고 검찰이 이첩 안 했어요. 어차피 이 상황이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를 안고 국정 운영하는데도 무게가 있는데 바지끄장이 잡고 탄핵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 보면서 저는 이제 똥만 빼면 정말 부처일 것 같아요. 속이 다 타지 않았을까? 뱃속에 똥 빼면 부처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근데 지금 그 반열에 또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매번 막 이 가로막혔죠. 왜냐하면 법원하고 선관위하고 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어찌할 이게 수 없다 가로막혔죠. 이런 예. 식으로 법원에서 가로막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첩을 해봤자 그들이 자료를 삭제한다든지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는 거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딱 들고 그냥 참았었던 거. 그게 1년을 넘게 그러다가 그렇죠. 계엄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밖에 없다. 지난 여름 그 휴가 가셨을 때 방법이 없다. 이게 민주당이 어느 정도 것만 했으면 되는데 이 깔딱고개를 넘었잖아요. 이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이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의 부정 소송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법원 앞에 가보시면요. 현수막 쫙 있는데 글을 안 읽어도 돼요. 거기 있는 그림만 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엄마 진짜 이렇게 그럼. 돼요. 저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처음에 딱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 그 전부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당 자체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거를 판을 깔아놓은 게 이준석이고요. 이준석이 방송에 나와서 없다고 단언하고 없다고 음모론자 말하는 사람 음모론자고 틀딱이니 코인팔이니 나 그놈 수상해. 아이 그럼요. 난 그게 걔가 아니, 부정선거 팀하고 연결된 것 같아. 아이, 그래서 그럼요. 부정선거 팀이 걔도 당 대표 만들고 이번에도 걔 화성. 금배지 달아준 거 난 부정선거 팀하고 준석이하고 연계 가능성도 수상합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수상해.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서 저한테 회신으로 온 것들만 봐도 이해 불가의 사건들입니다. 수상해요. 이 부분 제가 다 그거 이제 나중에 또 하고요.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됐던 이 많은 것들이 법원에서 끝났으니까 자 넘어가 보면 네. 계엄을 하면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바로 압수수색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는 계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이 계엄을 포고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서 해지 의결하기 전까지 그 몇 시간 동안은 계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서버를 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적법한 절차입니다. 기가 막히게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거 따옴표입니다. 네. 이거는 그렇죠.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바로바로 떨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 다음 한번 보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네.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4일 뒤 바로 특수요원 추정되는 10인을 먼저 2분 만에 넣고 2분 만에. 예, 기습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쫙 했습니다. 네.
새롭게 막 파악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따만한 상자, 의미 있는 상자 들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엄 해제되고 그 다음날 중앙선관위 서버 있잖아요. 지금 점검 중이다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았더라고요. 뭐 증거인멸한다고 욕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따만한 상자에는 분명히 의미 있는 무언가는 들고 나왔다.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네. 봐주시면요. 자, 이겁니다. IT 병력을 투입했다. 이거요, 이거. 방첩사가 이런 일을 하는 데거든요, 군에. 방첩사에서도 최정의 선수를 투입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진짜 그러니까 왜 미션 임파서블 영화 봤어요? 아, 네. 탐 크루즈가 천장에서부터 그 철끈으로 쫙 내려와서 그걸 털어요. 털어서 쫙 빼내가지고 올라가는데 진짜 선수가 몇 시간을 했는데 그 사람은 몇십 분이면은 중앙 서버 메인 서버에 데이터를 전부 다 털 수 있대요. 뭔가 그 장치가 있대. USB 뭐 같은 그런 게 거. 있겠죠. 근데 뭘 넣고 쫙 그걸 데이터를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USB 일반 컴퓨터로는 한참 걸릴 그래, 뭐가 텐데 있을까? 특수한 게 있대요. 그 장치가. 그러면 쫙 빨아들인대요. 그걸 해 나왔다. 왜 방첩 부대를 거기 투입했겠느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첩. 저는 이거에 그러고 지금 뭐 중국에서 비난 성명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이 수상해. 그러니까 쉐쉐. 아니 그것도 수상해. 수상하죠. 여기 부정선거와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박사님께 말씀드렸잖아요. CIA 봉인해제된 보고서에 부정선거에 대한 거 있고 트럼프도 보고 있고 이 보고서가 사실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도 개미 투자자들은 일반 잘 모르고 진짜 핵심은 밑대가리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피곤한 사건 그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그냥 스트레스 유발이기 때문에 자, 안 준 거죠. 참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네. 이제 그때 국정원에서 작년 7월에 선관위 점검했을 때 나 부정선거 잡았어요. 네. 근데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걸 알아 윤 대통령.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니까 법원하고 한 팀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게 이제 계엄 얘기를요 시도 때도 없이 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네네. 에이씨 이제 막말로 해서 에이 그냥 계엄을 해서 그냥 확 그냥 선관위 털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타이밍이 요때냐? 저는 이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 팀하고 교감이 됐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밝히는 팀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해도 한미 동맹이 훼손되거나 미국에서 반대하면 일을 못 저질러요. 근데 트럼프의 팀에 어떤 승인이 나지 않았나?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이제 전령들이 오고 갔겠죠. 자 여기서 부정선거 잡으려고 선관위 텁니다. 승인해 주시죠. 아이고 내가 바라던 바요. 나는 내가 지금은 당선인이지만 내가 집권 시작하자마자 난 부정선거 깔 건데 한국에서 미리 털어주면 내가 고맙지. 힘받지. 예, 힘받지. 미국은 걱정하지 말. 한미동맹 굳건하다. 걱정하지 마시고 털어라. 이게 교감이 오가지 않았나는 게 그냥 제 이제 뇌피셜인데 나중에 또 뭐 발표지겠죠. 이런 건 공식적으로는 안 나오는 거야. 저는 가능성 높다라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냥 PC주의자잖아요. 네. 정치적 오름, 국민들에게 뭐 민주주의, 성평등 이런 게 주기 때문에 바이든하고는 상의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사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이 좌파들이 막 나오는 그런 것들에 바이든 지금 정부가 막 성명을 내고 있지만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바이든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정부가 트럼프다라는 것. 트럼프는 뭐 푸틴하고 어이 친구 너 까불면 나 기꺼이서 너 팔 거야. 하하하. 근데 푸틴이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 시진핑은 그냥 바로 대놓고 너 싫어잖아요. 근데 한국이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뭐가 나왔다. 이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보다 쿠션 들어가서 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잡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럼요. 부정선거하고 관련된 걸 잡고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로 봐서도 일타쌍피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중국을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패권국에 도전하니까. 근데 한국이 차도살인으로 한국이 죽여주면은 국제사회 여론을 통해서
남의 나라 부정선거에 개입한 놈들이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일하기가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 대통령하고 작업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얼마나 비도덕적인가에 대해서 뭔가 그렇지. 손을 잡았다. 치명타가 되는 거지 네, 이거. 저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메인으로 했던 그 세 곳이 조작의 핵심이다라고 그렇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악구의 연수원, 네, 연수원 거기서는 거기. 사전선거 그렇지. 이거에 대한 조작을 한다라는 첩보를 그렇죠.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 흔들리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국민들이 저들에게 선동당하는 부분을 막아주고 보듬어야 되고 기대할 수 있도록 뭔가가 있을 거다. 그 기다려 부분. 주시죠. 네. 나옵니다. 기다려 주세요.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